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폐장을 3분여 분 앞두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해보겠습니다. 1822.61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주식시장 성적표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인데요. 한 해 상고하저로 마감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1810선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약간의 낙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 마감입니다.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0선을 과연 넘고 마감이 될까요? 아니면 지키지 못하고 마감이 될까요? 499.09에 지금 거래 마감 예정입니다. 자,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개인들과 외국인 기관들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거래가 한산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가운데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2,274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될 것 같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소극적인 매도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별 마감 현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만 원 위에서의 마감이 예상되는데요. 7천 원 상승으로 106만 8천 원에 지금 거래 마감이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94% 상승으로 21만 5천 원에 거래가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가 1%의 하락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38만 1,500원에 거래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약간 뒷부분인데요. 현대중공업과 신한지주, 한국전력과 삼성생명, KB금융, SK이노베이션 모두 1% 내외의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이어가 보실까요? 자, 앞부분 다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하락 전환됐네요. 그래도 100만 원 위에서의 마감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IT와 좀 자동차가 그래도 좀 선전을 하는 모습이네요. 자, 뒤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으로 거래 마감이 예상되는데 4% 가까운 상승입니다. 2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마감 예상이고요. KTNG와 LG전자가 1% 이상의 오름세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조금 더 상승이 우세합니다. 셀트리온이 1%대, CJ 홈쇼핑이 2%대고요. 안철수 연구소가 상한가로 지금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동시호가 상황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빨간불 보고 거래를 마치는군요. 오늘 강보합권 양시장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양봉 마감입니다. 1810선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거래 좀 끌어올려주면서 2011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비록 1900선에 바짝 다가서지는 못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고요. 2011년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권으로 아쉽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오늘 종가 1830 정도의 거래를 마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를 연결을 해서 한국거래소의 오늘 폐장일 분위기와 함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연결합니다. 둘 다 강보합권 마감. 코스닥은 500선이에요? 네, 저희는 지금 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2011년 마지막 거래일이 정리가 됐죠. 올해 종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몇이죠? 네, 올해 종가는요. 코스피가 1832.58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한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종가 장 막판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1832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역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15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 상승
반전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거래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투신과 보험, 연기금 등 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사자세에 나서면서 지수 반등을 견인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타 주체가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수의 업종이 상승 반전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유통과 전기전자가 1%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은행과 전기가스업 그리고 철강금속, 운수창고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전기전자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죠. 특히 하이닉스가 내년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3%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LG 디스플레이가 IT 대표주 중에서는 가장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IT주 상승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카지노 관련주 주가도 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 카지노세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새해 증시 좀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 개장 시간이 좀 바뀐다고요? 네, 내년 증시는 1월 2일에 개장하는데요. 평소와 달리 매매 시간이 일부 바뀌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주식시장과 ETF, ELW 등 정규시장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하고요. 장 종료 시각은 평소와 같이 오후 3시입니다. 장 개시 전에 시간 외 시장도 일부 변화하는데요.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서 8시 30분에서 10시로 1시간 늦게 개장을 합니다. 장 개시 전 종가 매매, 장 개시 전 대량 경쟁 매매는 9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장 종료 이후의 시간외 시장의 매매 거래 시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오후 3시 10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평소보다 1시간 늦춰지는데요. 오전 10시에 개장해 오후 3시 15분에 종료합니다. 돈육 선물은 10시 15분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입니다. 다만 미국 달러플렉스 선물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 10분에 개장해 2시 55분에 마칩니다. 야간 시장은 1월 2일에 휴장하고요. 1월 3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CME 연계 코스피 200 선물 글로벌 시장의 매매 거래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입니다. 유렉스 연계 코스피 200 옵션 시장은 2일에 개장하는데요. 매매 거래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입니다. 네, 새해 개장 시간 마무리가 된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올해 종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거래소에서 손승희,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NTN의 기자와 앵커가 한국거래소로 직접 넘어가서 2011년 마무리를 들어봤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의 마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에 종가 함께 보고 계십니다. 1825.74로 거래 마감됐습니다. 강보합권 마감으로 약보합에서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만 역시 2011년 마무리를 좀 빨간색으로 좀 보면 좋겠다라는 우리들의 기원이 좀 통했던 걸까요? 빨간색으로 강보합권 흐름 마감입니다. 코스닥 500선을 과연 지키면서 거래를 마칠까 했는데 500선에서 딱 거래를 마쳤습니다. 500.1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예상을 조금은 밑도는 양상입니다. 오늘 종가가 1900 근처에서 거래를 마칠 것이다 라고 일주일 전에는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1825에서 좀 거래를 마치면서 약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유럽 문제를 또 내년 1월까지 우리가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우려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 약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로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자, 개인들이 오늘 매도를 나타냈나요? 새해를 맞이해서 좀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조금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오늘 매수 매도 반복하다가 혼조권, 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아무래도 이 북클로징을 맞아서 외국인들은 아직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외국인들은 뚜렷한 움직임이 오늘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하락한 업종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상승으로 돌아서 업종들이 많았는데요. 유통업이 1%의 상승이었고요. 증권, 의료정밀, 섬유의복, 서비스, 건설 업종이 상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011년을 정리를 할 텐데 외국인들은 올 한 해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고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그래도 100만 원 위에서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현대차가 보합권,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강보합권, 포스코가 오늘까지 사흘째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뒤를 넘어가 보실까요? 현대중공업도 오늘까지 한 나흘 연속의 하락인데요. 올 한 해 철강과 조선주 역시 부진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강한 상승으로 3.78%의 오름세였는데 내년에 과연 IT주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의 특징 종목 전해드릴 텐데요. 연말까지 대선 테마주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활기치는 대선 관련 테마 오늘 안철수 연구소 전해드릴 텐데요. 상한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13만 9천 원. 참 시가총액 100위권 밖에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시가총액 4위권으로 꽁청 뛰어오르면서 코스닥 시장을 아주 들었다 놨다 했던 한 해의 히트 종목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종목이기도 하네요. 또 비트컴퓨터 보실 텐데요. 또 오늘 역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대선 테마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디오 2011년 SS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마지막 날인 만큼 베스트 워스트 어워드를 정리를 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어떠한 일이 가장 컸는지, 이슈들은 어떤 것이 가장 크고 또 어떤 것이 호재와 악재였는지 사건들을 모아서 시상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의 한승호 차장과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께서 자리를 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년에 그 용띠해를 맞이해서 올해보다는 좀 더 나으라고 제가 빨강색을 입고 왔는데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오늘 착부터 신는 게. 예. 왠지 예감이 좋죠? 내년 예감이. 오늘 먼저 마감부터 좀 보도록 하죠. 그 두 지수가 모두 다 플러스권으로 그래도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어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오늘 지수가 이제 그 전장 끝나고 나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네.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플러스권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오늘 그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 네. 들어왔다. 뭐 이런 그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장중에 유로화가 반등을 하고 있었고 또 더구나 나스닥 선물도 굉장히 좋아지는 구도였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대외적인 변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괜히 기분 탓일까요? 이 플러스권으로 그래도 거래를 맞춰서 좀 연말이 편할 것 같은데 어제 우리가 그래도 불안했던 것이 이탈리아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마지막에 혹시 발목을 잡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좀 무난하게 지나가네요. 예, 아무래도 뭐 지금 유럽 그 독일 총리도 그렇고 다들 지금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이탈리아 금리에 대한 컨트롤 부분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밀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국채 매입이 되지 않으니까 또 이탈리아 금리가 7% 선에서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뭐 장중에 유로화가 또 1.3이 깨지는 또 그런 모습도 얼마 전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은 어서 좀 하루빨리 좀 휴가가 끝나고 와서 구상들을 끝내고 좀 본격적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한 액션들이 좀 빨리 취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로 좀 기대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메르켈 총리가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국가들이 많죠. 근데 차라리 정재훈 대리께서는 빨리 돌아와서 무언가 좀 가시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시군요. 자, 이번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희 어워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3위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1년 주식시장 어워드 어떠한 일이 있었을지 먼저 3위는 반짝 스타 상입니다. 자문형 랩 열풍이 상반기에 뜨거웠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는지 판단을 해볼 텐데 3위로 이 자문형 랩을 꼽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 자문형 랩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07년도에 펀드 열풍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좀 증시를 뜨겁게 달궜고 또한 이런 수급으로 해서 증시에 큰 영향을 상반기에 줬던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에서 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증권사들이 앞다투어서 랩을 출시하는 상품을 고객분들한테 판매를 하면서 서로 좀 경쟁 심리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뭐 객장에 있으면서 사실 그 랩에 대한 얘기들을 회사 쪽으로도 많이 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필해서 좀 상품 판매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랩이라는 상품을 계속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랩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수급적으로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상반기에 줬다는 부분입니다. 뭐 펀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기 때문에 펀드 그 담을 수 있는 종목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반면에 랩은 상호모집이다 보니까 1대1 계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종목이 집중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수는 올라가지만 몇 개 종목만 선택된 받은 종목들만 올라가는 저희가 뭐 이런 현상을 가지고 뭐 자문사 7공주라는 종목들이라는 얘기도 네. 분명히 있었고요. 이런 얘기들이 또 오가면서 얼마 전까지 화학주라든지 몇 개의 자동차주 이런 종목들이 국한에서 올라가는 것도 시장에 좀 그 수급적인 영향을 상당히 줬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뭐 사실 근데 이제 교훈적인 거는 뒤돌아봤을 때 뭐냐면 결국 상품이라는 것은 겉으로 포장하기에 따라서 신상품으로 보이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신규로 가입하셨던 분들 지금도 마이너스가 나와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교훈을 삼아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으로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100포인트에서 지금 유럽 위기가 나오면서 1800포인트 그 중반대까지 밀려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새로운 상품이라고 쓰는 랩 같은 경우도 크게 펀드와 다르게 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도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교훈 삼아 보셨을 때 복귀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얘기를 좀 꺼내보고 있습니다. 자문형 랩이 사실 펀드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모았는데 아쉽게도 정말 반짝 스타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펀드에 이어서 또 올해 많이 기대를 모았던 자문형 랩. 그러면 내년에는 증권사에서 어떤 상품을 좀 주력으로 내놓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사실 제일 먼저 수반이 돼야 될 점은 유럽 위기가 끝나고 좀 시장이 좋아져야 네. 새로운 상품들도 마찬가지로 출시가 되고 또 반응은 얻는 부분이고요. 요즘에는 얼마 전까지는 이제 즉시 그 월별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다달이 연금이라든지 월별로 돈이 돌아오는 적립식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다른 상품들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이런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뭐 여러분들 또 공부를 하시겠지만 시장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옷가게를 가더라도 새 옷을 사러 옷가게를 가면 자기가 입었던 혼옷이 좀 더 초라해보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랩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시장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설정하는 것이 맞지 또한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고 해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네. 결국 시장이 망가지게 되면 보셨겠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을 분명히 좀 유념하시고 내년에는 뭐 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기겠지만 이런 반짝 열풍으로 들어갔던 랩 열풍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문사 매수 종목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서 정말 칠공주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나온 얘기가 차화정이었잖아요. 즉시 상반기를 아주 뜨겁게 달궜어요. 꼭 혹시 뭐 차화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반 주식하는 분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 차화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상반기에 이 주도주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록 그 힘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어떻게 판단하시고 내년은 이 차화정의 향방은 어떨까요? 네, 사실 그 소위 말하는 차화정이라고 하는 테마주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멀티플 즉 이제 시장에서 평가되는 퍼배수가 그렇게 높은 섹터는 아니었습니다. 뭐 자동차는 물론 다소 그 중에서도 다이나믹한 흐름을 좀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만 화학이나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뭐 멀티플이 뭐 10배까지 갔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과거에는 굉장히 흔치 않는
그런 흐름이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그 세 가지 섹터가 어떤 수익성이 크게 강화된다든지 또는 향후 미래 그 성장 전망이 커졌다든지 이런 측면이라기보다 본질적으로는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랩 시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기도 하겠는데 본질적으로 랩 상품이라는 것은 소수의 그 종목으로만 펀드를 설정을 해서 다소 높은 알파를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베타가 소위 말해서 이제 지수화되는 연동되는 그러한 그 변동성에 노출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어떤 일정한 박스권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또 하락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다소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전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세 가지 섹터가 네. 뭐 지속적으로 계속 수급적인 요인이 뒷받침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부적인 어떤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강한 모멘텀을 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네요. 네.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네, 상반기에 가장 뜨거웠던 자문형 랩과 차화정에 대해서 3위 어워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2011년 주식시장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그 어워드 2위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비정한 증시. 과연 어떤 상이길래 제목이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올해 1분기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 천재지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본 대지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2위로 꼽혔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들로 유난히 좀 시끄러웠던 한 해였는데, 자, 2위로 한승우 차장님께서 직접 꼽아 오셨어요.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예, 이거 굉장히 이번 피해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제 인명 피해도 많았었고 물적 피해도 많았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굉장히 심심한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고 다만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인류사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든 아니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자본시장에 연동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소 이러한 비정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일본이 이번에 쓰나미 지진 피해로 인해서 어떤 전력 공급이라든지 네. 또 글로벌 체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능력이 상당히 훼손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다소 혜택을 보는 흐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공급이 최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우리나라의 IT 부품이라든지 또 다른 뭐 특히나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다소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외에 스티브 잡스 사망과 북한의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또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건도 있었고 또 스티브 잡스의 사망 사건도 있었는데 사실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것은 뭐 직접적인 단기적인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얼마나 북한 정권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지가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시장에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고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의 직결적인 문제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직접 시장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스티브 잡스의 사망으로 인해서 네. 결국 애플의 전략이 과연 변화가 될 것이냐 또는 아니면 이제 삼성이 추구하고 있는 다품종 여러 가지 소량 생산의 어떤 그러한 전략이 맞아떨어질 것이냐가 향후 IT 업계의 어떤 큰 지도나 지각 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던 것인데 어쨌든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가 성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추구하는 단품 전략 또 하이엔드 전략보다는 어떻게 봤을 때는 삼성이나 LG전자의 유리한 국면이 다소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대리님께서는 이러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가 생각지 못한 천재지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저희가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일을 겪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복기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이슈로 생기는 부분들은 분명히 주가가 다시 회복된다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는 조금 다릅니다. 정치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여러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는 만약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미뤄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본 대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 재해로 생기는 부분들은 반드시 복원이 된다는 부분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 대지진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주식 세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비정하지만 나와의 경쟁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부분이 이제 나한테는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과 앞서서 뒷서거니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이제 업종들을 보면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업종들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자동차 업종의 수혜를 봤던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월달 도요타 자동차나 이런 이제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주가 상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었던 분명히 그런 원인이 됐다는 점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이 아직 해결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더 관찰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셨을 때 저희의 1970, 80년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권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도 바뀌는 현상도 많이 보셨을 테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교훈으로 해서 한번 지켜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완전히 지금 자리 잡았다고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관찰을 유심히 하면서 뉴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1년 2위 우리가 있었던 일 중에서 천재지변, 일본 대지진을 비롯한 이슈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2011년을 가장 들었다 놨다 좌지우지했을까요? 대망의 1위입니다. 2011년 베스트 워스트 어워드 과연 1위는 어떤 것이 됐을까? 뿌리 깊은 악재상인데요. 악재가 더 많았던 것으로 한 해는 정리가 됩니다. 바로 유로존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승우 차장님, 좋은 일이 1위로 꼽혔으면 좋았겠지만 아쉽네요. 근데 왜 1위로 꼽혔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내년까지 안고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사실 너무나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각국 주요한 이제 연구기관이라든지 중앙은행들 전망 자료에는 올해 안으로 어떤 구도가 잡히고 명확하게 될 것으로 이제 전망하는 이 많았었는데 사실 제도상이라든지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해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아직도 시장은 그 대책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어저께도 이탈리아 국채가 7%대로 다시 급등하는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이번 위기의 해결이라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구축 효과라는 점에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일반적인 금융시장 내에서 일부 한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국채가 재정 위기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나타났고, 이는 또다시 금융회사나 일반 민간 회사들의 어떤 자금, 파이낸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압박을 주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앞으로도 어떻게 전개될지가 큰 문제인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만, 제도권에서는 어쨌든 이 전망이 단기간에 해결된다기보다 네. 시간을 두고 조금 지연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구도를 전망을 하고 있지만, 내심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휴가를 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어떤 가이던스를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독일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런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전개 과정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1년 주식시장 베스트 워스트 어워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11년을 정리해봤으니까 간단히 이 두 분께 2012년 전망과 대응 전략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 유로존과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는 정재훈 대리께서는 한마디 또 언급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와 더불어서 한마디 같이 들어볼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상황들을 냉철하게 보면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분명히 그 구체적인 안건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비는 일하고, 두 번째는 그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처를 하는 그런 좀 시장에 대처하는 모습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 2012년에 증시대에서 뭐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2011년에 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2,700포인트 간다고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놨던 것처럼 결국 지금 같은 상황 아주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서 지금 지수가 좀 많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예측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 눈앞에 있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해결 나갈 때 그 후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선결적으로 보아야 될 점은 2월 안에 구체적인 안건이 나와서 국채 만기에 대한 부분들을 무사히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고요. 더더군다나 독일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네. 좀 저희가 바라는 대로 이번 위기를 좀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을 어쩔 수 없이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마디 이것만은 기억하라. 내년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굉장히 한 번에 각인이 됐어요. 네, 한승훈 차장님, 네. 이것만은 기억하라. 예. 유로화가 되겠죠. 예, 유로화. 기본적으로 네. 이 문제가 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뭐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2월 달까지 이태리 국채 만기가 거의 뭐 천억 불이 넘는 규모로 지금 대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 어떻게든 이제 해결이 되겠지만,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이제 뭐 장중이든 뭐 장이 끝났든지 간에 항상 유로화의 동향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증시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계 자리에서요. 네, 지금까지 2011년 베스트 워스트 어워드를 함께 했습니다. 한화증권의 한승호 차장과 우리 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